밤마다 습관적인 야식으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극심한 허기에 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네.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 해도 쉽지 않은데요. 도넛도 하나 더 먹어야 돼. 그만 드셔. 알았어. 비만을 부르는 과식. 진짜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는데 조절이 안 돼요. 비만은 몸속의 염증을 일으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가 봐요. 무조건 빼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병원도 오기 전에 죽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살을 빼기 쉽지 않습니다. 체내 독소가 쌓일수록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이 독소와 염증을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이 빠지냐, 많으냐가 결정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지방을 배출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의 한 수영장. 살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올해 48세의 이송현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송현 씨는 갈수록 늘어가는 체지방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운동을 자주 하시나 봐요. 수영은 좀 자주 해요. 수영을? 네. 수영을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잘 부어요. 부종이 잘 되는. 수영을 하게 되면은 저녁에 수영을 하고 집에 가면 아무래도 붓는 게 덜 부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송현 씨. 일주일에 서너 번,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뛰어난 수영 실력인데요. 송현 씨는 30대 후반 무렵부터 서서히 불어난 살 때문에 수영을 해왔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어때요? 기분은? 기분 좋은데 몸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이게 수영을 하면 좀 살이 빠져요? 어때요? 식욕만 잘하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많이 안 빠져. 하면 확 찌고. 근데 문제 많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물속에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건만 물 밖에선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송현 씨. 체지방 감량을 위해 수영을 마친 뒤엔 늘 걷기를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다리를 끌어요? 아니 지금 굽히면 아파서 다리가 힘들게 아파갖고. 결국 잠시 쉬기로 하는데요. 무릎 통증이 생각보다 심각한 듯합니다. 이쪽보다는 많이 부었죠. 부었어요. 부은 거예요? 네, 부은 거예요. 어디 쪽이? 이쪽이 부은 거. 바깥쪽. 송현 씨는 이게 다 불어난 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도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다가 발목도 인대를 수술을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인대가 약해요. 한 번 더 터지면 이제 인대 이식밖에 없다더라고요. 잦은 인대 부상과 관절염 증상, 게다가 요즘 들어 발바닥 통증까지 생겼다는데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가 봐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 살찐 상태로 나이가 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몸무게부터 체크하는 송현 씨.
오늘 운동 많이 했으니까 한번 재봐야 되겠다. 몸무게가 줄었을까요? 근데 왜 또 늘어났어? 95.8kg, 현재 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그냥 현미밥이랑 밥 먹고 점심 때 샐러드 먹고 저녁에 뭐 단백 파우더 먹고 이렇게 살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잘 빠지던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66 사이즈를 유지했던 송현 씨. 하지만 2년 전부터 급속히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던 게 화근이었죠. 지금은 아닌데 직전 부서했을 때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러니까 저녁에 맨날 늦게 마치고 이러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배고프고 이러니까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이 많이 찌면서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비만으로 인한 고지혈증과 당뇨 등으로 현재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데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5가지가 넘습니다. 지방간인데 간 수치 높지 말라고 먹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좀 있어서 먹는 약이고 관절이 아파서 먹는 약이에요. 게다가 얼마 전엔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아찔한 일도 겪었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심장이 여기 자고 있는데 여기 심장이 이제 막 요 왼쪽 가슴이 막 쪼이는 듯한. 잠을 자던 새벽,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겁니다. 결국 가슴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그게 자주 일어나면 협심증 내고 심근경색 일어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살까지 찌면 더 심해진다고 무조건 빼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병원도 오기 전에 축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네, 살려면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송현 씨의 고도 비만. 체지방을 빼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다는데요.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죠? 식품으로도 해보고 아니면 한약으로도 해보고 양양으로도 해보고 그거 할 때마다는 빼기는 빼요. 잘 빼요. 근데 유지를 못 해갖고 막상 또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 중 송현 씨는 최근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방망이로 해요. 아, 이거요? 네. 이거 림프질을 자극시켜서 독소를 빼주는 거예요. 겨드랑이. 온몸에 있는 림프샘을 자극해서 몸속의 독소를 빼주는 일명 해독 다이어트죠. 어디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상체의 림프절요. 림프절. 네. 요 겨드랑이가 많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땀나.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야 살도 빠진다는 생각을 하는 송현 씨. 림프샘 자극뿐만 아니라 송현 씨의 해독 다이어트 방법이 또 있다는데요. 이 재료들은 뭘까요? 아침에 맨날 해독 주스 한 잔씩 먹는데 지금 그거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이어트하면 작게 먹잖아요. 작게 먹으니까 이제 대변하고 소변을 잘 봐야 몸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오니까 다이어트 굉장히 도움이 되죠.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갈아 만드는 해독 주스죠.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줄 뿐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히 시켜 몸속 세포를 해독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항상 이런 고민을 안고 사죠. 살이 잘 빠질까? 그러니까 잘 안 빠져도
해야 되니까. 해야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늘어만 가는 살. 송현 씨는 고민이 많은데요. 땅땅해져갖고 내장 지방이 굳어갖고 이게 어쩌면 송현 씨에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잘못된 해독 방법은 오히려 몸속에 있는 독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살도 찌고 연쇄적으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 없이 살도 찌고 또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는 않고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계속 늘어난다면 단순히 나이살이 아니라 이것이 키운 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독소인데요. 이 독소로 찌운 살은 독소와 지방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염증 덩어리가 되고 혈액의 순환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독소의 특징은 지방 친화적이라는 것. 이런 독소가 몸에서 빠지지 않는 한 지방 분해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 독소와 지방이 결합해 체내에 생긴 염증은 혈관이나 림프의 순환을 저해하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독소와 지방이 합쳐지면 거대한 염증 덩어리가 되면서 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당뇨나 심근경색, 또 뇌졸중 이렇게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독소들이 이 지방과 결합해서 쌓이면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또 우리 몸에 대사 장애가 일어나면서 지방이 쌓였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쇄적인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한편 시급히 체지방을 빼야 하는 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신 거세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비만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문의 좀 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남편분이 아니라 아내분 때문에요? 예. 아내의 비만이 걱정돼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남편 김동순 씨. 여보, 일어나. 지금 해가 중천에 떠서 지금 점심때가 넘었어. 빨리 있나? 밥 먹어야지. 잠깐만. 응? 빨리 있나? 알았어, 일어날게. 빨리 있나? 잠깐. 빨리 있나? 아우. 알았어. 정신 차리고 일어날게. 잠깐만. 빨리 있나? 아유, 지금 알았어. 몇 시인데? 점심때가 넘었어 벌써. 알았어, 있나? 밥 줄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바로 올해 60세 박미정 씨입니다. 늦잠을 잤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갖고 술 한잔 했더니 삼겹살에 대패 삼겹살에 치맥에 막 2차 3차 돌아다녔더니 아주 술이 안 깨네요. 죽겠네요.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배를. 죽겠어요. 아주. 살이 쪄서 먹을 때는 신나고 배 보면 한심하고. 밤마다 술과 야식을 먹는 게 습관이라 아침이 돼도 늘 속이 더부룩하다는 미정 씨. 게다가 몸무게가 78kg, 고도 비만 전 단계 상태입니다. 살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메 7, 8 큰일 났다. 남편은 미정 씨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어요. 뭐 피자, 뭐 고기, 비계 많은 그런 삼겹살 뭐 이런 종류를 엄청 좋아해요. 특히도 뭐 순댓국에 국물이 있는 종류,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좀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전혀 뭐 고쳐지질 않고 그래서 제보하게 된 겁니다. 미정 씨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한 제작진. 순대, 과일. 어머, 순대도 있다. 우리 순대 먹으러 가자. 순대 사야 되겠어. 사장님. 순대 좀 주세요. 5,000원씩 주세요. 이거 조금 많이 주세요. 아침 겸 점심을 시장에서 해결하기로 한 미정 씨. 일단 좋아하는 순대부터 구입하는데요. 와, 맛있겠다. 조금만 주세요. 아니요,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떡도 있어. 떡 하나만 사가자. 까베기 얼마예요? 여보, 족발.
통닭 2마리 주세요. 순식간에 구입한 다양한 음식. 칼로리만 봐도 엄청나 보이는데요. 여보, 나 이렇게 많이 사니까 너무 행복해. 그만 좀 사, 조금만 먹고. 안 돼. 이거 먹어줘야 돼. 맛있어서. 그만. 아유, 감사합니다. 잘 사장님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 여보, 빨리 와요. 장봐 온 거 먹어야지. 빨리 와. 맛있겠네. 네, 맛있겠죠? 이거를 순대나 족발 같은 걸 옛날부터 먹어버릇 해가지고 일주일에 2-3번은 안 먹으면은 인생 사는 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줘야지. 많이 드세요. 밤마다 습관적인 야식으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극심한 허기에 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네.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 해도 쉽지 않은데요. 거의 안 씹고 먹죠. 쉽지 않고 그냥 넘기는 좀 본인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나름 저는 씹고 있거든요. 워낙에 음식을 좋아하는 데다 식탐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도넛도 하나 더 먹어야 돼. 그만 드셔. 알았어. 사온 음식을 거의 다 먹은 미정 씨. 순식간에 폭식을 해버렸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드실 때 많이 드세요. 네. 그 대신 하루에 1끼, 2끼?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때나 저녁에 이렇게 왕창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던 미정 씨. 하지만 출산 후부터 급속히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요. 40대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먹을 때는 좀 입맛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덜 먹으면 아무래도 빠지고 다이어트 식품 먹으면서 또 운동 같이 해주면 살이 쫙 빠져요. 그랬다가 그 다이어트 식품을 다 먹고 끊으면 뭐 한 달, 2달, 2-3개월 만에 식욕이 막 다시 땡겨요. 그래서 또 먹다 보면 또 원상 복귀해서 더 찌게 되고. 그날 오후 뭘 먹을까? 간식이 뭐가 있나? 나 어디 보자. 뭘 먹어야 할까? 아이고. 또다시 요깃거리를 찾는 미정 씨. 찬장 안엔 좋아하는 간식들이 가득한데요. 우동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오징어 짬뽕 라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전 라면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많이 먹게 되죠. 땅콩 샌드도 좋아하고 하여간 먹는 얘기만 나오면 저는 행복해요. 미정 씨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과자나 라면을 먹곤 하는데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갈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찐 상태가 최악이지. 77kg, 78kg 최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건강이 걱정되는 거고 자꾸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안 좋아지고 소화 안 되고 변비 좀 생기려고 그러고 변 볼 때도 좀 힘들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소화제도 자주 복용하는 데다 다양한 혈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당뇨도 좀 지금 위험 수치에 올라와 있고 지방간도 좀 있다고 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식탐에 점점 나빠지는 건강까지. 미정 씨가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미정 씨 동네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백세주치 이기호 쌤인데요. 미정 씨에게 어떤 진단과 솔루션을 내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세주치 반갑습니다. 이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단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네. 드시는 거. 네. 일단 아침은 안 드시더라고요. 네네.
아침 안 드신 대신에 한 남들 한 7일치 아침을 점심 한 끼에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다 저거에다 또 잔뜩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박미정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나름 뭐 식이요법도 해봤는데 운동도 해봤는데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독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소. 네, 들어봤어요. 독소. 예. 사실 이 독소 때문에 내 몸의 지방, 네.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원래 우리가 조금 많이 먹어서 쌓인 지방, 네. 이 지방은 굶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나쁜 지방이 아니에요. 아. 착한 지방이에요. 네. 정상적인 지방. 이 지방은 그냥 운동하고 좀 굶고 이러면 빠져요. 문제는 독소가 내 몸에 쌓인다. 그러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생겨요. 아. 그렇게 비정상적인 지방으로 바뀌면 네. 얘는 잘 빠지지도 않고 몸 안에 달라붙고 네. 계속 또 염증이 생기고 점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로 이 독소가 좋아하는 지방이 네. 어디에 쌓인 지방일까요? 제가 볼 땐 여기 같아요. 아, 지방 상태를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봐봐요. 이렇게 단단한. 그거 저는 안 보고 있지만 한번 잡아보세요. 아! 한눈에 봐도 울퉁불퉁한 지방 덩어리가 뭉쳐 있는 미정 씨의 뱃살. 여기 보면 이거 울퉁불퉁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울퉁불퉁.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독소예요? 이 상태가 독소하고 지방하고 엉겨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독소하고 지방. 우리가 이렇게 변한 지방이 피부 쪽에 뭉쳐 있는 것을 셀룰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한 중년 여성들의 한 90% 정도는 관리를 안 하면은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쉽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기호 쌤과의 만남 전 몸속에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미정 씨. 다양한 검사를 통해 몸속의 지방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요. 그 내장 지방의 두께는 3.1cm로 이제 관찰되고 있고, 이제 피하 지방은 2.04cm로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사증후군에 부합하는 상태이고, 고혈압이랑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 이미 가지고 있으시지만 앞으로 이제 또 복부 비만이 지금 2단계 비만에다가 복부 비만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관절염, 이제 각종 암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도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백세주치의가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그래서 그냥 착한 지방 말고 독성 지방, 독소와 만난 지방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안 되고요. 네. 저하고 함께 어디를 좀 다녀오셔야 됩니다. 어딜 가야 될까요? 남편분은 그럼 잠시 쉬고 계시고요. 박미정님 저하고 다녀오시죠. 네. 어디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짠! 오, 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네. 진짜 이번에 확실하게 뱃살 뺄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백세주치의가 준비한 특별한 솔루션은 바로 스피닝. 어머나, 다들 자전거 타기가 한창이네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 스피닝. 미정 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따라 탑니다.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누가 보면은 지금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사람 같아요. 네? 땀 많이 나요. 이게 고강도 스피닝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원래 그냥 자전거는 이렇게 발 페달만 받잖아요. 네. 고강도 스피닝 운동은
자전거처럼 발 페달을 밟으면서 아, 에어로빅도 하고 네. 근력 그러네.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장 지방 빼는데 아, 네. 효과적인 거죠. 하겠습니다. 어우, 나 못해. 일어나래요. 안 일어나죠? 지방을 뺄 수 있다는 말에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정 씨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저기 박미정님. 순식간에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아, 힘들어. 땀 많이 났네. 땀 많이 났어요. 이거 진짜 운동인데? 장난 아닌데? 나 허벅지가 힘이 다 빠졌어. 중년에 살 빼기가 어렵다. 기억하셔. 조심. 조심. 진짜 힘 없어. 진짜? 허벅지 진짜. 어떡해. 우와. 한편 경기도의 한 헬스장. 이곳에 심각한 비만을 극복한 분이 있다는데요. 남성도 쉽사리 들지 못하는 무거워 보이는 바벨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이분인 듯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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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76kg에서 31kg를 감량한 53세 오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고도 비만을 극복한 오유진 씨인데요. 많이 나갈 때는 76kg, 좀 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한 몇 킬로 빼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76kg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몸빼바지만 입을 정도로 진짜 지금 옷을 입어보면 정말 제가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몸무게가 76kg이 나가던 30대 중반 당시 비만과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유진 씨. 피나는 노력 끝에 31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비만 당시 지금의 몸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아이들이 놀아달라 그래도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좀 저리 가 막 이러면서 계속 잠만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의사가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게 거의 한 40살 넘어서부터 더 운동을 그래서 더 많이 한 거예요. 성인병 때문에. 사실 유진 씨가 결정적으로 살을 빼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살찐 모습이 창피하다는 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이게 살 빼는 게 굉장히 되게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리 그렇게 뺀 거예요. 왜냐면 나이 먹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뭐든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금방 또 찌고 찌면은 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처음엔 살을 빼기 위해 시작했던 운동. 짠! 제가요 다 대회에 뛰어서 산 탕이에요.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60회 이상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 다양한 상을 받을 정도로 운동 전문가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내 몸을 만들었으니까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한번 무대에 한번 서볼까? 내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내가 다이어트를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모르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무대에 서보자. 76kg의 고도 비만에서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건강도 되찾고 지금의 탄탄하고 날씬한 몸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유진 씨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제가 살 많이 쪘을 때 입었던 40대까지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 허리에 2배 정도 되는 큰 허리 사이즈의 바지. 유진 씨가 고도 비만 당시 입던 바지인데요. 2배죠. 지금 76kg 때 입었던 허리 바지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23인치 정도 돼요, 허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내친 김에 상의와 하의까지 입어봅니다. 어때요? 너무 크죠? 비만 당시만 해도 예쁜 옷은커녕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빅 사이즈 옷이 있으면 무조건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살을 뺀 이후에도 유진 씨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지금의 체지방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식단은 좀 어땠었어요? 아주 무분별하게 뭐 새벽에도 뭐 한두 시에도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면 막 먹고 콜라, 사이다, 뭐 피자, 햄버거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었죠. 예. 싱싱한 채소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도 자주 즐긴다는데요. 좀 어느 정도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어줘야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저는 이렇게 고기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어요. 예. 그러면은 좀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게 차려낸 다이어트 건강 식단. 탄수화물은 줄이고 일주일에 3번 고기 섭취는 기본. 채소는 항상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해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이 식단이 너무 잘 맞고 또 제가 지금 몸을 이렇게 이제 빼고 나서 다이어트 하고 나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 식단이 저한테는 최고의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가리는 음식 없이 잘 챙겨 먹는 것이 자신만의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유진 씨. 그리고 그녀만의 철칙이 있다고 하네요.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지켜서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무분별하게 좀 막 이렇게 음식을 시간을 안 돼서 막 이렇게 군것질을 하니까 그 시간 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시간 되면 그게 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시간을 좀 지켜서 먹는 게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 올해 60세의 정춘희 씨도 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아유, 조금 올라왔는데 힘드네. 아유. 아, 더워. 아유, 조금 올라왔다 힘드네. 아유, 더워. 날마다 등산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춘희 씨는 82kg의 몸무게로 고도 비만 전 단계 상태입니다. 뱃살. 뱃살요? 예, 이 배, 이거 봐요. 이 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 삼겹. 아, 이게 뭐야? 특히 유난히 많이 나온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다네요. 삼겹. 살이 찌니까 얼굴은 정말 안 찔 줄 알았는데 얼굴도 살이 찌더라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살. 춘희 씨도 체지방 배출이 시급한 상태죠. 아, 힘들어요. 좀 앉아야 되겠다. 아유, 다리야. 진짜 이쪽 다리가 진짜 아프네. 게다가 비만으로 인해 관절염도 앓고 있는데요. 이 다리에 근력을 키우라는데 이렇게 하면 걸어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아프고. 아픈 관절 때문에 운동도 쉽지 않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이 관절 쪽에 다 이제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것 같아요. 혈당 떨어진 것 같아. 사탕이나 하나 먹고 갑시다. 게다가 1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살이 찌기 시작한 50대 무렵부터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각종 혈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약 먹은 지 오래됐죠. 10년 정, 11년째. 나중에 11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 비만 전 단계 상태인 앞서 보셨던 박미정 씨와 정춘희 씨가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2주간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건강 식단을 하면서 꾸준한 운동도 병행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는 수국잎 열수 추출물도 섭취했습니다. (2주)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비만 검사를 통해 체중과 복부 지방 등의 수치를 2주 전과 비교해 봤는데요. 박미정 씨는 3kg의 체중 감소와 중성 지방이 최대 40%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정춘희 씨는 중성 지방이 최대 18.1%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살. 제대로 된 지방 배출로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서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